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서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많은 전화들이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그 전화를 받고 혼동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조선영 보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조선영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 뭐 네.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전화들이 얼마나 오는지 네, 우리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좀 답답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왜냐면 저희도 한 8월, 9월 정도 되면은 다음에 플랜에 네. 대해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해야 되는데 네. 작년 그 8, 9월에 굉장히 네. 놀랐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세 가지 플랜이 한 6가지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아. 보시면 되고요. 또 네. 어떤 분은 뭐 좋게 바뀐 내용도 있는데 네. 어떤 분한테는 내가 조금 혜택이 작년보다 줄었네 이렇게 네.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네. 거예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왜 바뀌었는지 본인은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플랜 또 경쟁 회사들이 있으니까 네. 또 경쟁 회사들에서 또 비슷한 플랜을 또 막 네, 만들었는데 네, 네. 또 비교를 또 해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혼돈스러웠는데요. 네. 저희도 모든 분들한테 다 전화드리고 설명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예, 저희야 뭐 저희가 일이니까 근데 네. 어르신들이 이제 어려워하셔가지고 네.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예, 그래도 그렇군요. 최대한으로 도와드렸는데요. 네. 오늘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부 플랜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을 네, 먼저 부탁드려요. 우리가 제일 크게 나눠야 될 거는 수입이 이제 어떤 기준보다 네. 낮은 분들, 네. 또 기준보다 이제 높은 네. 분들, 이제 요런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근데 이제 기준보다 높은 분들은 다 똑같아요, 보험이요. 그런데 기준보다 조금 낮은 분들은 거기에 그 밑에 레벨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또. 기준이 어느 정도? 그 기준이 그 우리가 이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분일 때는 1,750불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두 분일 때는 2,357불 정도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기준인데 그거보다 낮으면은 네. 그 안에 낮은 거 안에 또 몇 가지 레벨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몇 가지 레벨에서도 그게 또 PPO 플랜, HMO 플랜이 있으니까 5개 곱하기 2 하면은 벌써 1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경쟁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20개 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걸 다 네. 비교를 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나한테 내 레벨에 맞는 게 무엇인가 네. 이제 그렇게 해드리는데 그게 이제 작년보다 조금 그러니까 재작년보다도 이제 그 작년에 저희가 배울 때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제 염려를 했는데 네. 역시나 이제 올해 와서 새로 그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다시 바뀌신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오늘 먼저 지금 시작할 거는 먼저 수입이 기준보다 저소득층의 기준보다 조금 높으신 분들 중에서 제일 큰 변화가 보험이 아예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이제 저는 어드밴티지 플랜, 메디케어 네. 어드밴티지 플랜이 맨 처음에 2006년에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르신들께 교육시키고 상담하는 일을 했는데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요. 이것도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면 연방 정부에서 이제 지불을 받아가지고 비용을 네. 받아서 살림을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 이 사보험들이 경쟁을 많이 하죠. 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돈을 이제 주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일을 하는 인원은 꼭 필요한데 멤버가 많지 않으면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경쟁이 막 되면서 점점 잘하고 열심히 해서 멤버가 많아지면은 계속 하는 거고 못하면은 이제 떨어져 나가거나 네. 아니면 커스터머 서비스를 멤버들 분들한테 이제 잘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잘 못해서 연방정부 메디케어에서는 감독을 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맡겼으니까 니네가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감독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 그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서베이 설문조사 같은 걸 해요. 네, 이제 네. 우리 멤버들이 나 여기 안 좋다 이런 면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잘 해주시면은 그거를 기초로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치척도가 있어요. 그 척도가 기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이 점수를 매겨서 이 별표시 5개가 만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2개 미만으로 몇 년 이상을 계속 평가를 잘 못 받으면은 또 연방 정부에서 계약을 끊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플랜 자체를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본인 회사에서 아 이거는 정말 이제 잘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기부업하자 네.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 그래서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많이 하는데 작년에 예를 들면은 프리메라에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요. 네. 또 그런 회사들이 몇 가지 더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몰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본인 그 회사들은 인컴이 아주 적은 메디케이드까지 있는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을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일반 메디케어 보험은 어드밴티지 플랜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랜이 나간 대로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뭐 10개였는데 회사는 한 5개로 적어둔 줄어들었고. 거예요. 네. 근데 그 5개 안에서 이제 플랜들이 네. 이제 많이 막 생기고 없어지고 이랬는데 작은 플랜들이 맞습니다. 많이,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랜은 그 회사는 플랜은 있는데 그 코드를 또 바꿨어요. 그래서 플랜들이 없어진 플랜들이 있어요. 네. 몇 가지.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특별한 기간을 조금 더 줬어요. 왜냐면 미처 연락이 못 된 분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에 오래 계셨다든가 네. 편찮으셔서 연락을 못 받았다든가 뭐 전화번호를 바꿔서 뭐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은 2월까지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12월 말까지는 보험이 됐는데 1월부터는 네. 보험이 없어진 거예요. 어머나. 근데 그 기간을 원래는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하려면 12월 7일까지 보험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 못한 분들은 원래 보험이 원래 계속 있는 분들은 1월부터 3월 사이에 바꿀 수 있지만 보험이 아예 없어진 분들은 12월 말일까지도 기간을 줬어요. 네. 그런데 12월 말일까지도 못한 분들이 이제 1월부터 보험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험이 없어요. 그분들은요. 그런데 그래도 정부에서 2월까지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기간을 줬어요. 우리가 여유 시간을 줬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벌써 2월 21일이죠. 그러면 지금 9일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 손님들 중에 그렇게 보험이 아예 없어지는 보험을 했던 분들은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하기는 했지만 네. 간혹 가다가 연결이 안 된 분들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 크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 방송 혹시 보시고 네. 내 보험이 혹시 없어졌는지 아니면 보험 카드를 새로 안 받으셨다면 또는 뭐 에이전트가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2월 말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그때를 놓치면 이제 보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와. 네 그런 분들이 그런 실수를 네. 저지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에이전트를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에이전트님들이 열심히 연락을 해주셨는데 네, 네. 간혹 가다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예, 그런 보험이 없어진 분이 있으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 손님 아니었는데 네. 그냥 본인 누군지도 에이전트 모르시는 분이었죠. 네,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빨리 도와드렸는데 네. 다행이네요, 그건. 네네. 2월 말까지입니다. 네.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또 그냥 바꿀 수 있는 경우들도 네. 있고요. 예.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이렇게 뭐 치과가 네네. 내 메디케어는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네. 치과 할 수 있는 거로 바꾸는 네. 분들도 네네. 있고, 맞아요. 저희 아는 분은 또 임플란트를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는 데가 또 따로 있어서 맞아요. 에트나로 바꿨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다 해놓고는 이제 다시 자기 워낙 갖고 있던 네. 그 보험으로 돌리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런 거 할 때 네.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야 되나요? 맞아요.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 중에 네.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작년까지는 그 약보험에 대해서 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분들은요, 네. 3개월마다 보험을 바꿀 수 있었어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약보험 기준은 또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185불 메디케어 보험비도 내고, 그 다음에 나는 메디케이드도 아니고, 그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있든지, 뭐 아니면은 거기보다도 수입이 조금 높아서 엑스트라 헬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약보험 보조를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까지도 3개월마다 보험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못 합니다. 네. 그 굉장히 많은 게 지금,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분들도 아주 많았고 네. 약보험만 보조받는 분들도 아주 많았어요. 네. 그런 분들이 다 이제는 3월 말까지 밖에 못 바꾸세요. 예, 1년에 한 번? 네, 맞습니다. 네. 딱 한 번이요. 그런데 완전 메디케이드인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제 손님들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안경이라든가 네. 또 히어링 에이드, 네네. 이 보청기, 네네. 보청기도 3년마다 한 번 하든지 뭐 이러니까 그렇죠. 했는데 너무 안 좋아요.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잃어버렸다고 네네. 하거나. 또 뭐 틀니로 또 몇 네. 년에 한 번씩 하고 이래서 이 보험을 이렇게 바꾸면서 네. 3개월 한 번, 뭐 중간에 한 번 이렇게 바꿔서 또 많이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 이제는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시려면은요, 마지막 기간 3월까지 그러세요. 네. 3월까지는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휴메나를 갖고 있는 분이 네. 히어링 에이드를 만들었는데 네. 이제 3년이 다 됐어요. 네, 그러면 네. 이번에는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할 수는 있죠. 네. 예,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게 좀, 3년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전화해보면 또 그게 안 아닌 됐어요. 분들이 많이 네. 있으니까 꼭 그 전에 먼저 네. 휴메나에 아니면 본인 네. 보험 회사에다 전화해서 내가 네. 마지막에 한 게 언젠가 한번 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년이 지나야지만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어떤 플랜은 또 매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제 알겠습니다. 손님 한 분은 네. 그 보청기가 어떤 보험에서 제일 네. 많이 해줘요. 그래서 네. 그 보험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고 네. 보청기 다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바꾸신다고 그래서 네. 뭐 그분이 바꾸신다고 해서 이제 3월까지입니다. 제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경은 2년에 한 번씩인가요? 어떤 회사는 2년에 한 번이고요. 네. 어떤 회사는 1년에 한 번씩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뭐 어떤 회사는 200불까지 해주고 네. 어떤 데는 300불까지 해주고 이런데요. 이번에 또 어떤 한 회사에서는 100불까지 해준다, 200불까지 해준다 그랬는데 하나 또 바뀐 게 예전에는 그냥 계약이 우리가 플러스 제공자라고 해요. 네. 계약인가 이게 좋은 우선 그 제공자에서 가면은 뭐 350불이고 다른 데 가면은 400불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되는 보험도 있고요. 또 어떤 플랜은 100불을 주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100불을 주는데 플러스 제공자에 가면은 100불인데 다른 데 가면은 50불밖에 안 해준다. 어머나. 이렇게도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설명서에 서머리 오브 베네핏에 네. 보면은 아주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예 그냥 100불이다. 이제 그건 크게 써 이렇게 네. 보여요. 네. 근데 플러스 제공자에만 가야 돼요. 네. 그게 몇 군데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것도 한번 유념하게 보시면 보험 네. 회사마다 커버리지가 다 다르니까. 네. 네네. 뭐 이런 보험을 네. 이렇게 받아서 히어링 에이드다, 안경이다, 네. 뭐 치과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우선은 감사한 거 아닌가요? 아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 이제 조금 더 자신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네. 잘 알아보고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메디케어에서 세이빙스 프로그램으로 왜 더 뭐 네. 한 달에 얼마씩 뭐 네네, 엑스트라를 맞아요. 받는 네, 것들이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그게 지금 예전에는 네. 쉽게 말해서 완전 메디케이드하고 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우리가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네. 수 있어요. 세 가지가 사실은 있는데 그냥 두 가지만 보면은 QMB라는 레벨이 있어요. 네. 그 QMB 레벨하고 완전 메디케이드하고 병원 가는 건 다 100% 커버됩니다. 네. 그리고 작년까지는 네. 이 QMB 레벨하고 완전 메디케이드하고 한 플랜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나는 병원비 100% 되니까 다 메디케이드인가 보다라고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수입과 자산 뭐 이런 거를 네. 봐갖고 완전 메디케이드는 크게 봐서 일단 자산이 혼자 있을 때는 2,000불 미만이어야 되고요. 두 분일 때는 3,000불 미만이어야 돼요. 네. 자산을 꼭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수입 기준도 조금씩 네. 낮은데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서 QMB라는 건 자산을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안 보잖아요. 네. 그리고 수입만 맞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같은 플랜에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나눠졌어요. 어. 제일 큰 변화가 그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어르신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나 메디케이드였는데 근데 왜 나는 다른 걸로 되느냐 그러는데 병원은 다 100% 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이제 네. 오늘 그거부터 네,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나 왜 나눠졌느냐? 나 네. 메디케이드인데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수입이 조금 높아도 안 되지만 자산이 네. 2,000불 또는 두 분일 땐 3,000불 그거보다만 높아지면은 아무리 수입이 작아도 완전 메디케이드가 안 되십니다.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수입이 아무리 작아도 자산이 조금이라도 초과되기 때문에 QMB라는 대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병원은 100% 커버를 해줘요. 네. 그럼 혜택이 뭐가 틀리냐 하면 제일 큰 게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완전 메디케이드라는 거는 병원도 다 되지만은 지금 바로 롱텀 케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이제 간병인이라든가 네. 양로원이라든가 자격이 벌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치과 커버리지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메디케이드에 네. 그 완전 메디케이드에 거기에 그냥 클리닝이라든가 아니면 틀니라든가 아니면 비상시 아팠을 때 해주는 네. 임시 치료 요런 것들이 그 서비스 카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혜택이. 그게 완전 메디케이드 자산이 2,000불 또는 3,000불 미만인 분들 그런 분들의 자격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자산이 조금 높거나 수입이 조금 높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롱텀 케어 못 받아? 이제 또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네. 근데 롱텀 케어는 그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 근데 나중에 신청을 했는데 다 받으세요. 네. 예, 근데 신청할 때 이제 거기서 심사할 때 이제 네. 자산이 얼마 미만이면 안 되니까 요거는 네.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조금 다른 거지. 나중에 신청해야 된다. 네. 완전 메디케는 지금 벌써 자격이 있다. 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절차만 조금 맞아요. 복잡할 그리고 뿐이군요. 치과 네. 혜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꼭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네. 듀얼 플랜이라고 하시면 듀얼 플랜에서 치과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네. 완전 메디케이드는 내가 서비스 카드 거기에도 조금 있고 또 이제 이런 듀얼 플랜을 하면 거기서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네. 뭐 내가 갖고 있는 거 보다 네. 그냥 다 나눠주고 없어야지 더 좋다 이러시는 거군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네네.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이 또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네. 또 다 주고 나서 또 속상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그 두 그룹이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혜택이 다르냐면 165불 받는 네. 분도 있고 225불 받는 분도 있는데 풀 메디케이드 있는 완전 메디케이드 분은 그게 조금 달라요. 근데 어떤 보험회사는 이제 한 보험회사는 뭐 돈을 얼마를 주는데 대신에 12월 말까지 2월이 됩니다. 또 어떤 보험은 뭐 200 몇 불씩 주는데 그게 2월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네. 또 치과도 보셔야 되고 또 다른 뭐 것도 혜택도 보셔야 되는데 개개인마다 형편이 그럼요. 다르니까 예, 맞아요. 자기 형편에 맞는 거를 이렇게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경쟁 회사들이 또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그런 HMO가 아니고 PPO 플랜도 또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보게 되죠. 한 회사의 그런 완전 메디케이드는 HMO 플랜이 있고 다른 회사에는 또 HMO PPO가 있고 그럼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나이가 들어도 똘똘해져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눠진 거는 예전에 큰 변화가 예전에는 185불 메디케어 보험비만 도움을 받던 분들이 또 네. 병원비를 100% 커버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게 네. 다 없어지고 이제는 다 코페이를 내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코페이를 내지만 또 한 달에 또 한 100불씩 네. 또는 어떤 회사에서는 45불씩 이렇게 주는데 그 대신 다른 커버리지가 좀 낮으니까 네. 차라리 일반 보험으로 바꾸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 분들은 네. 예, 그러니까 수입이 조금 높고 내가 네. 난 병원비는 커버 못 받고 네. 185불 메디케어 보험비만 보조 받는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 네. 레벨에 네. 그런 분들은 45불 100불을 매달 받지만 다른 베네핏이 낮기 때문에 치과가 나는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 플랜으로 그냥 바꿔도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일반 플랜을 바꾸면 나 185불 또 내야 되나?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네. 주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계속 네. 받고 네. 플랜만 다른 걸로 또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무슨 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산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또 즐겁게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네. 자세히 알 수 있는지 예, 예. 그걸 미리 전화를 해서 오더를 해야 되는지 요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당연히 그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들어오는 건지. 네. 어떤 플랜은 네. 꼭
주문만 하셔야 돼요. 온라인 네. 주문이나 전화 주문을 하셔야 네. 돼요. 그래서 3개월에 60불씩 받는 네.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플랜은 50불씩 받는데요. 한 회사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거나 전화로만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이제 리스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말씀하시면 리스트 받고 얼마 전에 한국말로 된 거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드리는데 또 다른 플랜 하나는 아예 카드 뒤에 네. 까만색으로 매그네틱 테이프 이렇게 네. 써갖고 직접 스토어에 가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더를 전화로 하셔도 되고 네. 그런데 양쪽 모든 회사가 한국어 직통번호가 있어서요. 만약에 뭐 쇼핑하는 거 불편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거 불편하시면 전화로 해서 하셔도 되고 네. 또 에이전트한테 또 말씀하셔도 또 네. 저희가 또 도와드리고 하니까 네. 네. 이 메디케어 프로그램도 예전보다는 이렇게 써니조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네. 한국 그 언어로 이렇게 네네. 서브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전에는 그 이렇게 서비스 이런 거 서비스라든가 보너스 프로그램 네. 이런 게 많지 않았는데요. 네. 점점 경쟁이 되면서 네. 점점 더 많아지고 네. 또 이제 우리 에이전트들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더 많은 혜택이 있으면은 놓치지 않고 우리 네. 멤버들, 저희 네. 손님들을 해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서 해드리고 부지런하게 있어요. 하셔서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혜택이 변경되고 이럴 때마다 이렇게 좀 설명하시느라고 그런데 네. 좀 더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건 없나요? 있죠. 네. 네네. 만약에 뭐 다 미리 이제 아시고 싶으시면 네. 10월 달에 돼야지 네. 내년 플랜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우리도 저희들도 내년 2026년 플랜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8월 뭐 그때부터 아는데 손님한테 알려드리는 거 10월 1일부터 알려드릴 수 네.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험이 시작됐을 때 네. 내가 플랜의 새로운 거에 대해서 아시고 싶다. 그러면 물론 온라인 들어가서도 많이 네. 자세하게 나오긴 하지만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한국어 직통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네.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혜택이 그렇게 뭐 많이 틀려지지는 않았어요. 병원 가시는 거는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엑스트라 베네핏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요. 네. 제일 틀려진 거가 이제 보험이 없어진 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운동센터가 또 없어진 플랜들이 있어요. LA 피트니스에 네, 못 간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네. 지금 우리 뭐 많이 하시는 플랜들은 네. 일반적인 플랜에는 다 있는데 네. 수입이 좀 적은 분들 중에서 어떤 플랜에서는 운동센터를 이제 안 드리는 게 있고 또 한 플랜에서는 치과를 4,000불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네. 저희 손님들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네. 난 운동 안 가도 난 치과가 당장 그렇죠, 필요해. 그렇죠. 예, 그런 네. 분들은 치과가 중점되는 그게 그죠. 에트나였나요? 아니요, 그거가 지금은 휴메나인데요. 휴메나요? 네네. 네. 네, 그래서 4,000불 받으시면서 네. 이제 나는 그런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있어도 네. 못 받더라 하시는 분들 맞아요. 계셔요. 그런 분들 예, 있죠. 그리고 네. 그런 분들 또 그쪽으로 네. 또 안내해드리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나 그 플랜 있는지 몰랐는데 바꾸고 싶다 그러면 3월까지예요. 3월까지. 네. 그 약보험에서 네. 약물이 어떤 예. 약이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그럼요. 같아요. 저는 네. 이제 손님들 뵈면은 네. 늘 약 이름을 다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요. 네. 물론 이 다음에 미래의 것은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드시는 네. 거는 커버를 받으셔야 되니까 네. 우리 medicare.gov 같으면은 모든 플랜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언제나 그걸 사용하는데요. 네. 약 이름을 다 넣고 근데 거기에 보면 내가 현재 로인컴인가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약값이 네. 다 나눠져서 나오니까요. medicare.gov에 들어가셔서 약 이름을 다 넣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플랜에 1년 동안 드는 비용이 다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 medicare.gov를 네, 잊지 맞습니다. 말고 사용해야 되겠네요. 예. 네. 그거 아주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 지역별로, 그다음에 플랜별로, 네. 그리고 내가 낼 디덕터블이라든가 네. 코페이라든가, 그다음에 얼마까지 도달했으면 이제 얼마를 안 내고 이런 거 자세히 나오니까요. 네. 꼭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네. 아니면 뭐 제가 많이 도와드리니까요. 네네. 한 분 근데 한 이제- 분 거 다 네. 설명해드리기 시간이 너무 빠듯하고 네. 하루가 금방 가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하나 약 커버리에 대해서 바뀐 게 큰 게 네.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약보험이
얼마까지 내고 나면은 약값이 확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네, 그런 거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싼 약 드시는 네, 분들. 네. 그러면 뭐 약값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이 네. 계셨는데 또 약값이 올라가는데 막 한꺼번에 500불, 600불 내라 그러니까 네. 그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약을 막 바꾸시고 이런 네. 건데 올해 굉장히 좋아진 게요. 아무리 많이 내도 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많이 내도 내 주머니에서 2,000불까지만 내면 그 이상은 안 다음에 나가게. 절대로 안 나와. 네. 100% 커버되지만 네. 중요한 거는 그 플랜에 커버가 되는 약이어야 돼요. 어떤 아. 분은 커버가 안 되는 비싼 약 내가 돈 다 내고 네. 그래도 2,000불까지만 내면 안 낼 수 있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플랜에 들어가 있는 그 약만. 리스트에 있는 네. 약일 네. 경우에요. 네. 그래서 2,000불까지 내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내는데요. 네. 또 하나 바뀐 거는 그래도 뭐 1,000불 내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1,000불 내야 됐었어요. 근데 올해 바뀐 게 미리 내가 페이먼트 프로그램에 다 가입을 해 놓는 거예요. 그게 편지를 거의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코페이 1,000불 내세요 할 때 내가 그거 할 수 없어요. 미리 등록이 돼 페이먼트 있어야 플랜으로 됩니다. 할 수 있게끔. 예, 맞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네. 근데 올해 페이먼트 프로그램에 그 작성을 편지를 받으셨으면 약을 싼 것만 드시는 분은 뭐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다고 돈을 더 내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미리 그걸 신청을 해 놓으시면 언제라도 비싼 약이 경우 내가 먹어야 되거나 복용해야 될 경우에 네. 바로 약국에서 나 그 플랜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나 이거 나눠내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럼 있습니다. 미리 네. 본인이 어디가 아파서 뭐 비싼 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네. 일단은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뭐 약 필요 없다 하는 네. 분들은 뭐 괜찮지만 저는 이왕이면 해놓으시라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미리 해놓으시면 언제라도 네. 할 수 있고 이번에 또 2,000불까지가 아웃 오브 포켓 맥시멈이라고 하니까요. 네. 어떤 회사에서는요. 처음에 2,000불 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이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플랜에서는 그 약이 한 번에 한 900불 이렇게 나오는 약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플랜에서는 한 번에 2,000불 내고 네. 그 다음에 100% 커버해 주겠다. 그런 어. 약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뭐 본인이 네. 아주 특이한 네, 맞아요. 이상 체질로 네. 또 그런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네. 할 수 없지만 네. 글쎄요. 퀘스천 마크. 네, 맞아요. 꼭 해야 될지. 그래서 물론 약을 저도 이제 그 약을 이렇게 봤을 때 이 플랜에서는 이분이 계속 드셔야 되니까 그래도 한 번에 뭐 400불씩 이렇게 네. 막 나와요. 그럼 언젠가는 2,000불에 도달은 하겠죠. 네, 네. 근데 그 약이 좀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떤 플랜에서는 한 번에 2,000불, 첫 달에 2,000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2,000불 다 내고 그 다음에 100% 커버해 주겠다. 자, 이렇게 한 건데 그거는 이제 비교를 해보시고 본인의 네. 결정이지만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이쪽 플랜이 뭐 그거는 2,000불 내야 되지만 다른 커버리지가 너무 좋다. 그럼 선택하셨을 때는 167불 정도씩 1년을 나눠서 낼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가격이 높은 약을 드시고 빨리 나을 수 있다면은 뭐 네, 그렇게 네. 하셔야죠, 그렇죠? 네. 네네. 플랜마다 네. 그 커버하는 게 이렇게 많이 달라요. 네. 그 여기 지금 공제금 계획 및 추가 지원 네. 네, 이런 약물 지원 프로그램에 네. 대해서 얘기가 예, 나왔는데요. 예. 예. 이 약물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돈을 이제 나눠서 낼 때 네, 신청하는 페이먼트 네, 네, 프로그램인데요. 그거고요. 네. 그거 외에 또 네.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것도 지금 내기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네. 분들 계시잖아요. 혜택이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나는 로인컴 자격을 스테이트에서 못 받았을 때는 병원에 가면은 병원 자체에 파이낸셜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네. 연방 빈곤 수준의 300에서 400%까지도 도와주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신청하면 되는 거. 그 똑같이 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약 제약 회사마다 네. 제약 회사마다 재정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그 네. 기준은 어떤 제약 회사는요 500%까지 연방 빈곤 수준의 500%까지 도와줘요. 그러면은 혼자일 때 거의 6, 7만 불 더 돼도 네.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시고 그냥 나는
뭐 엑스트라 헬프 자격도 안 되니까 많이 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수입이 굉장히 기준이 높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약, 뭐 자르지안스, 뭐 제노비아 이런 거는요 아주 비싸거든요. 근데 거기 비싸게 되고 또 뭐 심장약이라든가 뭐 이런 약은 혹시 재정 보조 프로그램을 제약회사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주정부에서의 혜택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고 또 특별 질병을 가지신 분들, 뭐 암 같은 거 걸리신 분들,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 메디칼 말고 약에 대한 그런 재정 지원이 밖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필요하시고 어떤 플랜에서는 뭐 내 수입의 3%까지만 내고 나면 그 다음에 100% 커버해 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희망적인 프로그램인데요. 네. 요즘 뉴스를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할 때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한테만 메디케어 주겠다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네, 아직 그거는 뭐 결정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말을 못 했는데 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하고 이게 다른데 메디케어를 벌써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변함은 없을 없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이후의 것인데 지금 일단 제가 이 약 때문에 많이 이제 코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불 한꺼번에 내라 막 이러면은 그런 제약회사의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훨씬 적게 낼 수도 있는데요. 요것만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또 있어요. 이 비영리 기관에.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이제 컨택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드리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예,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변경이 또 되면은 저희가 또 제가 신문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또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무슨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하실 말씀은 없으신지? 요새 이제 65세가 되셔도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직장보험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65세 되시면 한 번쯤 내가 메디케어로 갈 건가 직장보험이 있을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참 좋아요. 근데 대부분이 직장보험이면은 메디케어보다 돈을 좀 덜 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185불보다 적게 내면. 그러면 비교해 보셔서 직장보험에 그냥 있겠다 하면은 메디케어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파트 A 내가 10년 넘게 일했다면 파트 A는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메디케어를 처음 들어갈 때는 한 2달 걸리거든요. 근데 파트 A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퇴직하시고 B를 애드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쉽겠죠. 네, 아주 쉬워요. 그런데 퇴직하고 A부터 다시 하려면은 퇴직하고 나서 보험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파트 A만 할 때는요.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65세 되기 3개월 전에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아무 때나 67세 해도 되고 68세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무료 파트 A 자격이 되는 분들은 파트 A만 신청하는 건 아무 때나 할 수 있고요. 나중에 B만 애드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A를 해놓으라고 제가 많이도 권합니다. 그런데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HSA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있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그거를 포기하시든지 두 개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사에다 꼭 문의하시거나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게 도대체 뭔가 하시는 분들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대개는 회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회사에서 해주기도 하고요. 본인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걸 돈을 넣어주잖아요. 그럼 파트 A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미리 알아보고 하셔야겠네요. 근데 이제 보통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있는 플랜들은 좀 커버리지가 좀 낮아요. 그래도 이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A를 할 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어요. 65세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데 파트 A enrollment 그 가입은 근데 그거를 늦게 하시거나 또는 뭐 회사 보험이 이렇게 있는데 하실 수가 없다고 하니까 가능한 한 그걸 알아보고 가능한 미리 꼭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파트 B를 하시죠. 네네 맞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안건은 없으신가요? 요새 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내가 이제 언제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 되느냐.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그게 뭐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수입이 퇴직하고 나서 내 거랑 내 배우자 거랑 합했더니 뭐 2,300불 그 선이다. 네, 그러면 차라리 그거 밑에 될 때 안전할 때 네. 신청하시는 것도 나쁜 거는 같진 네, 않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기준은 2,371불 정도거든요. 까지예요. 2,370불 미만이면은요, 네. 두 분 다 185불을 안 내세요. 네. 그러면 두 분 합하면 370불이죠. 그렇죠. 그게 매달 세이브 되는데, 네. 조금 높아져서 뭐 2,400불이다. 그러면은 벌써 375불이 나가면은 오히려 더 적게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고, 또, 엑스트라 헬프는 또 2,550불 뭐 요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 2,600불이에요. 네. 그러면은 300불도 나가야 되고, 약값도 친구들보다 내야 훨씬 되고. 더 많이 네, 내요. 네, 근데 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내 손님 한 분이 골다공증 주사를 맞아야 돼요. 네. 근데 골다공증 주사를 맞는데 일반으로 했더니요. 요새 한 번 맞는데 거의 900불이에요. 아, 예, 한 번 맞는데. 그런데 엑스트라 헬프를 받으셔서요. 네. 이제 그분이 엑스트라 헬프를 받으면은요. 한 번 맞는데 제가 아까 봤더니 12불 5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말 계획을 세우는 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엑스트라 헬프만 받아도 네. 약값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차라리 내가 엑스트라 헬프를 받은 그 기준이 얼마인가 보셔서 뭐 2,600불이다 하면은 내가 소셜시큐를 받는데 아주 높으면 뭐 상관없지만 네. 뭐 2,500불이다, 뭐 네. 2,400불이다 그러면은 네. 그거 맞춰서 예, 소셜시큐티를 또 네, 미리 신청하는 준비하시는 것도 게, 예, 네.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아, 여러 가지 면으로 네. 신경 쓸 게 많네요. 네, 아주 너무 많이 차이 나죠, 네, 약이요. 네. 네. 나중에 괜히 네. 알고 난 다음에 막 속상하셔도 늦었으니까 네, 좀 맞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맞아요. 네. 계획에 이제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좋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또 우리가 필요한 시간 있으면 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